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제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대서라고 하죠. 가장 더운 이제 날이기도 한데요. 바깥 온도가 36도를 넘었으니까 정말 무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여튼 건강 잘 챙기셔서 정말 몸 건강한 여름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북미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 41번째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한 국립공원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풍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립공원입니다. 네, 지금부터 그쪽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은 앞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옐로스톤 국립공원 남쪽 입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란 지도가 이제 와이오밍 주도인데요. 와이오밍을 이렇게 네모 딱 반듯하게 두부 자르는 것처럼 네모나게 주 경계가 되어 있고요. 이 북서쪽 귀퉁이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고 바로 그 아래에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은 1927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지도를 좀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이 그랜드 루트인 팔자형의 그랜드 루트를 다 둘러보고 옐로스톤 강을 지나서 호수를 지나서 남쪽 입구에서 이제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그 남북으로 흐르는 옐로스톤 강을 이제 따라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본 옐로스톤 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넓게 많은 그 수량이 흐르는 그러한 강이고요. 곳곳에서는 이렇게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재미난 이제 장면을 제가 포착을 했는데요. 마치 강을 건너가던 사슴이 아마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낚시질을 하는 강태공을 감시하듯이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 이제 그런 광경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낚시를 하지 아저씨마저도 사슴을 이렇게 흘겨보면서 낚시를 즐기고 있었는데 아주 팽팽한 긴장감도 있었고 참 보기 드문 그런 장면을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아메리카 틀소 이걸 바이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가 이제 도로를 많이 이렇게 자유로 횡단하기 때문에 이처럼 뭡니까 옐로스톤 국립공원에는 정말 수많은 바이슨들이 수천 마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 표지판에도 이렇게 바이슨 표지가 있어서 로드킬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룰로 돼 있어요. 근데 마치 보니까 그 주변으로 이렇게 정말 초원이 이렇게 계속 전개되는데 거기에 바이슨들이 수십 마리가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서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꽃도 있고 풀도 있고 하는데 정말 저 멀리서 이렇게 바이슨들이 자유롭게 방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가는데 이제 차가 다 양쪽에 서 있어가지고 봤더니 여기 오른쪽에서 바이슨이 거대한 오미 바이슨 같은데 정말 큰 녀석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른쪽 창문을 이제 닫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쪽 중앙 쪽에 또 한 마리가 또 나타났어요. 두 마리가 이렇게 동시에 우리 차 쪽으로 걸어옵니다. 창문 밖으로 보니까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왜 이렇게 거대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좌측에 보면 다시 또 도로 중앙 쪽으로 이렇게 어스렁거리면서 걸어오는 녀석이 또 한 마리가 있어요. 한 두 집안의 가정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계속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계속 창문을 올리라고 그러는데 지나갔어요. 이렇게 이제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지나오다 보면은 이런 재밌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남쪽으로 달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만나게 된 게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바로 존 D 록펠러 주니어 기념도로라는 게 있어요. 이 표시하는 것처럼 옐로스톤과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가 바로 존 D 록펠러 주니어 기념도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숲이 양쪽에 우거지고 아주 아름다운 도로입니다. 물론 이제 국립공원 관리청에서 소유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왜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가문의 그 2세죠. 존 D 록펠러 주니어의 이름을 붙였을까? 그걸 이제 궁금해서
지나가면서 이 록펠러 파크웨이라는 길인데요. 방문자 센터에 들어가 봤더니 이 존 D 록펠러 주니어란 분이 이 지금 저희들이 방문하는 그랜드 티턴뿐만 아니라 메인주 동쪽에 있는 아카디아 등 4개의 국립공원의 토지를 구매하고 이걸 다 기부 및 또 확장하는 공사, 이런 도로도 지금 만들어서 기부하는 건데요. 이런데 아주 크게 기여한 환경운동가이고 자선사업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록펠러의 이름을 따서 이제 록펠러 재단도 만들고 록펠러 센터 등을 창설해서 많은 그 기부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립공원 쪽에서는 이 사람 이름이 많이 곳곳에 있는 흔적이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재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부럽죠. 이런 사람들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록펠러 파크웨이인데요. 이제 햇빛이 위에서 강하게 쬐다 보니까 좀 뿌옇게 화질이 그렇지만 양쪽으로요 이 침엽수림이 아주 빽빽하게 이렇게 울창하게 있는 도로를 반드시 달리게 됩니다. 정말 굉장히 참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도로와 이런 땅을 이게 돈 많은 부자들이 사서 개발을 해서 기부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길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록펠러 파크웨이 정말 두고 제가 여기를 다녀오면서 기억에 계속 남아있는 그런 멋진 도로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도로가요 너무 아름다워요. 가로수가 아니죠. 아예 그냥 그 숲을 지나가는 거니까 정말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는 이제 그랜드 티턴 내셔널 파크 입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간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은 이처럼 숲도 많고요. 뒤로 이렇게 눈 덮인 만년설이 덮인 이렇게 설산의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쭉 전개되는데요. 아주 멋진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저희는 드디어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 진입로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그 존 D 록펠러 주니어의 파크웨이를 지나는 길이 되겠는데요. 이처럼 날씨도 맑은 데다가 하늘의 구름도 아름답고요. 멀리서 보니까 이런 설산들이 쭉 이렇게 병풍처럼 절비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이거든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을 잘 모르고 옐로스톤 국립공원만 이제 주로 목적으로 삼고 그걸 보고 다시 솔트레이크로 남쪽으로 유타주로 내려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짰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은 어떨까 하고 궁금했었는데 정말 이런 모습일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또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나타나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꼭 같은 이쪽에 가면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을 놓치지 말고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모습인데요. 정말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계속 또 우리나라 그 설악산 같이 이렇게 그 바위산이 울퉁불퉁한 산이 계속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살짝 너머에는 이게 큰 호수가 내다 보입니다. 이런 모습의 산악 지형을 이제 여기서는 티턴 레인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티턴 레인지는 이 지역은 그 로키 산맥의 그 줄기 중에 하나인데 에너지가 넘치는 신생대 지역의 땅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이제 9만 년 전에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층이 변화하게 됐는데요. 이쪽에 보면은 이 지각 변동의 그림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각이 이제 이 40마일 구간의 이 땅의 그 구간이 퇴적층이 교차 변이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한쪽은 내려앉고 한쪽은 솟아오르고 이래서 한쪽은 이제 산악 지역이 됐고 하나는 호수가 됐던 거죠. 그래서 동쪽은 치마가 되고 서쪽은 융기가 되면서 산맥을 이루어서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게 이제 수만 년 동안 풍화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멋진 곳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첫 번째 마주치는 곳이 바로 잭슨 호수인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거대한 호수 위로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죠. 잭슨 호수는 다시 이제 그 지형 모형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곳이 바로 해발 2000m가 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높은 지역인데 원래 옐로스톤도 1800에서 뭐 2000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높은 곳인데요. 이 잭슨 호수가 바로 이 호수인데요. 길이가 24km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층하가 이제 침식 작용해서 양쪽에 이제 그 해적층이 내려앉고 올라서고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 인공댐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 지역에 그러니까 아주 물이 귀한 지역이 바로 이제 와이오밍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인공댐인 잭슨댐을 막아서 관계용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면적을 이렇게 더 넓은 호수로 만든 것이 바로 잭슨 호수입니다. 잭슨 호수 한 모습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넓습니다. 어디 뭐 바다 한 구석을 갖다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잭슨 호수 첫 들머리에 접어들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정말 넓어요. 거기 이제 룩아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잠깐 이제 쉬면서 많은 여행자들이 또 사진도 찍고 기념사진을 이렇게 남겨가는데요. 아 정말 끝이 없어요. 그렇게 24km니까 뭐 한참 가야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이게 이제 호수를 잭슨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티턴 레인지라고요. 그 뒤에 산악이 눈 덮인 산 설산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시리즈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이곳이 바로 이제 티턴 레인지 있죠. 아 정말 그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들은 이제 또 좀 더 깊숙이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곳이 바로 이제 마운틴 뷰 턴아웃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운틴 뷰 좀 더 가까이 가서 호수의 바로 옆에 있는 데까지 가서 이 티턴 레인지를 볼 수 있는 이 산맥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마운틴 뷰 턴아웃 지점이거든요. 그쪽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옐로스톤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산들이 바로 앞에 보이진 않았는데 바로 이 지역부터는 이제 남쪽이거든요. 남쪽으로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설산들이 거의 악산이에요. 너무 이렇게 배경이 되는 부분이 너무 멋있는 그런 경치를 자랑하고. 뭐 저희도 그랜드 티턴이 어떤 국립공원인지 전혀 상식 없이 다가섰다가 뜻밖의 아주 멋진 경치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마운틴 뷰 턴아웃에 도착한 상황이고요. 여기 갔더니 이런 뭐 그 허드러진 노란 꽃들이 굉장히 들판에 많이 있더라고요. 약간 사막성 기후이기도 한데 이 꽃 이름은 정확히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해바라기 모양은 적지만 해바라기 모양이기도 하고 들국화 같기도 하면서 약간 이 뭡니까 사막에서 나는 그런 풀과 같이 엉켜 있었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뷰를 앞으로 보면은 이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마운틴 모란이거든요. 모란산인데요. 어떻게 뭐 우리나라 모란 이름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여기 이 고도가 무려 3,840m나 되고요. 빙하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아주 멋진 자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 지형의 그 바위를 현무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블랙 다이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현무암인들이 이렇게 계층이 돼서 침식에 의해서 깎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운틴 모란 그 로그아웃에서 볼 수 있는 전경을 이제 영상으로 담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삐쭉삐쭉한 산이 너무 멋있죠. 티턴 레인지라는 이 산군들이 아주 경치가 아주 멋진 그런 풍경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은 이제 사막 기후에서 잘 자라는 풀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고 꽃들도 있고 이곳에도 이제 잠깐 쉬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주차를 해놓고 사진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 이 그랜드 티턴은 정말 경치가 남다르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운틴 뷰 턴아웃에서 바라본 모란산의 모습입니다. 모란산이 이제 제일 높다 보니까 이렇게 우뚝 솟아 있고 아주 위용을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이 좌측으로 보면은 세인트 존 산이라고요. 이것도 3,485m나 되는 고봉입니다. 이것도 아주 아름다운.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좀 더 남쪽으로 와서 아까 달렸던 곳이 바로 록펠러 파크웨이가 북쪽에 이제 옐로스톤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방금 만나 설명드린 게 잭슨 호수, 그다음에 잭슨 댐을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관계용 저수지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 댐을 막아서 더 넓혀서 이제 그 물을 공급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남쪽으로 좀 더 내려오면 약 20km 가까이 19km 정도 내려오면 제니 호수라고 조그마한 호수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또 그랜드 티턴의 아주 제대로 된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 호수 자체도 2000m가 넘는 곳인데요. 물론 길이는 3.5km로서 잭슨 호수보다는 훨씬 적죠. 근데 이게 주변의 경치가 아름답고 그래서 그 주변으로 다양한 하이킹 코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또 모터보트가 허용되는 곳입니다. 아까 잭슨 호수는 이제 관계용 저수지로서 쓰기 때문에 식수로도 쓰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터보트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제니 호수인데요. 멋있지 않습니까? 아주 배경이 되는 산도 비축산으로 이렇게 쭉 올라와 있고 아주 조용하면서도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캐스케이드 캐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산 사이에 이 계곡이 또 아름다워 가지고 이곳까지 가는 하이킹이나 트레일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캐스케이드 캐년 트레일이라고 그러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설산들 사이에 이 캐년이 이렇게 협곡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제니 호수 비지터 센터에서 이 동쪽이거든요. 동쪽에서 보트를 타고 이렇게 서쪽으로 웨스트 보트더크로 이렇게 산을 타고 와서 여기서부터 트레킹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캐스케이드 캐년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스 펀드 오브룩이라고 왼쪽 산 줄기를 타고 이렇게 가는 하이킹 코스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제니호스를 일주하는 이렇게 하이킹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완만한 곳은 자전거로도 이렇게 돌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뭐 배로 자전거로 발로 걸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그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캐스케이드 캐년에 가시면은 이쪽에 가시면은 트레일을 꼭 제니호스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그랜드 티톤을 간략하게 마치고요. 다시 이제 남쪽으로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그랜드 티톤 쪽에서 바로 남쪽에 있는 거점 도시가 잭슨이라는 그 마을입니다. 그 타운이 있는데요. 그곳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숙소도 있고, 예, 남쪽에서 올라오시는 사람들은 이 잭슨에서 되게 기거를 하고 그랜드 티턴 아니면 이제 옐로스톤으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죠. 이 토양이 참 신기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은 그 얘기를 하고 가고 있는데요. 풀이 끝없이 이어지고 목장 같은 게 이제 이어지고 그랬어요. 이곳이 이제 잭슨 시내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타운인데요. 아주 스키장 슬로프도 있고요. 아주 마을이 조용하게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잭슨 타워 스퀘어라고 있는데요. 잭슨 시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들은 들려서 약간 휴식도 하고 또 그동안에 보충해야 될 거 여러 가지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랜드 티톤 간단하게나마 국립공원 구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저희는 유타주를 향해서 남쪽으로 계속 이제 또 핸들을 꺾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남쪽으로 잭슨을 넘어서니까 유타주가 사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거친 토양이 나오고 풀들도 보니까 약간 사막에서 자라는 그런 낮은 잡목 같은 관목 같은 그러한 풀들이 이렇게 놓여지는데 끝없이 이제 펼쳐지는 미국 로드트립의 찐맛이죠. 끝없이 펼쳐지는 평야를 정말 계속 달리는 그것도 반듯하게 그런 길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사막 위주로 벌판을 달리는 그러한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 42번째. 여러분 다 대부분 아실 겁니다. 21일차로 마법의 도시라고 부르죠. 솔트레이크 시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솔트레이크 시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타주에 드디어 이제 입성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의
여행복 트래블리스 채널을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